흔히 하는 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타인과의 만남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쇼펜하우어를 오해하는데 혼자 지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는 범위를 좁히라고 말합니다. 고슴도 치는 추우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가 되어 찌르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면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자기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인간관계를 좀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입니다. 제가 쓴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제목에 마흔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마흔은 청춘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이자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비유하면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취업이라든가 출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자살 문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하게 되면 독일의 철학자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세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세주의란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죽어야 된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세상에 대한 어떤 한탄, 저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행의 철학자 아니라 행복을 말했던 긍정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살이라든가 현실 도피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70세 넘게까지 살았고 삶의 행복을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나이가 든 후에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쇼펜하우어적인 생각이라면 일단 오래 살고 미래에 어떤 행운이 있을지 한번 참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그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그 행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종교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고통이고 두 번째는 충족이 되더라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욕망은 과잉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픔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마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욕망이 충족이 돼도 괴롭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폭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배가 불러서 배부른 고통이 있고요. 또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보통 한 300억이 넘어가면 따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는 시계추입니다. 시계추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왼쪽은 결핍입니다. 없으면 괴롭고 오른쪽은 과잉입니다. 너무 많아도 질리고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가운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마를 때 먹는 물 한 잔,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짧은 이야기, 그리고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작고 소소합니다만은 그러한 즐거움이 진짜로 중요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우리가 찾을 때는 과거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순간, 짧게 지나가는 이러한 만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고통 없이 쉽게 얻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든 어떤 명예든 돈이든 간에 너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쉽게 얻은 돈, 쉽게 얻은 부동산의 수익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잃을 가능성이 많고요. 정말 고생해서 얻은 그러한 값진 어떤 성과물들은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 고통이라는 것은 그 바다찜이라고 합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잡아야 주는 것을 받아짐이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첫째, 쇼펜하우어는 사람마다 행복이 다르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성격, 기질,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남과 같은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당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적극적이고 쾌락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고통은 잘 느낍니다만은 쾌락은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만은 위에 고통이 있으면 비로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돈에 여유가 있을 땐 모르는데 돈은 막상 없어지면 거기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그러한 행복한 조건들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아플 때,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가난할 때 비로소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순간은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과잉으로 하게 되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충족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짧은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을 때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밥 한 그릇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한 순간인데 그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첫째는 건강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만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운동하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때 건강을 해쳐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어떤 그 무엇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만남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쇼펜하우어를 오해하는데 혼자 지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는 범위를 좁히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우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가 되어 찌르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면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자기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좀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저출산,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가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환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콩깍지가 없다면 인류가 멸망했을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성욕에 눈이 멀어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데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미리 양육이라든가 출산 그리고 그런 어떤 육아의 고통들을 미리 알게 되면서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환상 덕분에 종족이 보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콩깍지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자연에서는 짧은 순간, 젊은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런 환상을 서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쇼펜하우어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여성을 한 4명 정도 사귀었거든요. 그 말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성욕은 굉장히 남성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결혼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책에 쓴 내용과 실제로 너무 다른 겁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도 성욕에 따른 그러한 환상 이런 것들을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자신은 긍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남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 그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십시오. 남이 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색깔, 이것이 바로 개성입니다. 지금까지 마흔에 이르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